자, 이제 다섯 번째의 보호조치예요. 타인 토지 출입이 나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남의 땅을 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재 순서를 바꿨죠. 174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토지의 출입 등이 나옵니다. 잘 봐요. 출입자를 보세요. 출입자는 행정청 들어가 있죠. 국토부, 시도 쭉 들어가 있고요. 또 사업 시행자도 들어가 있죠. 첫 줄에 그죠? 시행자도 수용할 수 있다. 타인 토지를 출입할 수 있다는 건 아까 시행자 중에는 행도 있었고 비행도 있었죠. 그러니까 비행도 출입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확인하셨고요. 이제 오른쪽 페이지 봐주세요. 괄호 2번에 출입 등의 사유가 나옵니다. 1번 보면 계획이 쭉 나올 거예요. 계획을 만들기 위해 기초조사할 때도 남의 땅 들어갈 수 있고요. 박스 2번 보면 구역을 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위해서도 들어갈 수 있고요. 대충 보는 거예요. 3번은 뭐다? 사업을 위한 조사 측량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도 구역을 만들기 위해서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다 출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그냥 읽어주시고 이제 그럼 3번을 보는 거예요. 타인 토지 출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4번으로 잠깐 내려와봐요. 제목을 보는 겁니다. 4번은 뭐다? 토지의 일시 사용과 장애물 변경 제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번은 남의 땅에 그냥 출입하는 거고 4번은요. 남의 땅에 출입해서 일시 사용을 하거나 조사하다 보면 장애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 같은 걸. 그리고 3번과 4번을 비교하면 어떤 게 적극적 절차입니까? 4번이죠. 4번 끝에다가 적극적 절차. 요건 남의 땅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막 제거하고 하니까 적극적 절차고요. 3번은요. 소극적 절차. 그저 소극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군비할 땐 이렇게 하셔야 돼요.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때 소극적 절차와 적극적 절차 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 차이점을 밝혀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 우선 소극적 절차부터 볼까요? 타인 토지 출입이죠. 자, 행정청이 출입할 때와 비행정 출입할 때 차이가 좀 있을 텐데 누가 출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비행일 때는 허가를 받고 행일 때는 허가 안 받겠죠. 또 하나 무조건 날짜도 안 정하고 막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출입하기 전에 미리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언제쯤 들어가겠다고. 자, 봅니다. 타인 토지 출입하는 자 6인 나와 있습니다. 6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건 당연히 누굴까요? 비행이겠죠, 비행. 괄호 속을 잠깐 보면 다만 행정청 시행자는 제외 그랬으니까 행정청 시행에는 허가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2번 통지가 나오죠. 통지는 알려주라는 거죠. 출입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려줍니다. 통지라는 거죠. 자, 가볍게 읽어나가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이걸 정리를 해서 함정을 또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절차를 공부하는데요. 절차를 공부하자. 첫 번째는 타인 토지 출입입니다. 요것은 소극적 절차라고 했죠. 소극적 절차. 요것은 행정청이 출입할 때와 비행이 출입할 때 차이가 있을 것이다. 누가 출입할 때 허가 받는다고요? 비행일 때지. 비행은 허가를 받고 통지한다. 며칠 전이죠? 7일 전에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그랬으니까 통칭해서 소유자 등에게 7일 전에 통지하고 출입한다. 허가는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6인이었죠. 그러나 행정청이 출입할 때는 허가를 안 받는다고요? 그때는 통지만 한다. 이거 똑같겠죠? 7일 전까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출입한다. 행일 때는. 첫 번째 포인트는 행정청일 때는 허가받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죠. 행은 허가가 없다. 이게 포인트가 되고요. 그 밑에 3번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이제 괄호 4번을 봅니다. 토지의 일시 사용과 장애물 변경 제거하면은 적극적 절차라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동의가 나옵니다. 타인의 토지를 제로 적시장 또는 임시동으로 일시 사용하는 자, 또 나무, 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는 자, 토지 소유자,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라 동그라미 딱 세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절차할 때는 동의를 받는다고요? 내가 당신 땅에 저 나무 잘라도 되냐?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아까 소극적 절차할 때는 동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큰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 토지 또는 장애물 소유자, 점유자 관련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거소가 불투명해 동의를 받을 수가 없을 때가 있죠. 그때는 어떡하냐 이거예요. 행정청 시행자는 유긴에게 통지하고, 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면 유긴에게 허가를 받는 겁니다.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행일 때는 통지, 비행일 때는 허가를 받는다. 맞아, 3번. 토지를 일시 사용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는 자, 이건 며칠 전이에요? 또 3일 전에 알려라 이랬잖아요.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제 일시 사용과 장애물 변경 제거입니다. 일시 사용과 장애물 변경 제거. 이것은 적극적 절차입니다. 적극적 절차이니까 이거와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건 일단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잘라도 좋냐?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가 있다는 걸 유념해 주자. 동의를 받고, 그리고 통지합니다. 자르기 며칠 전이죠, 이건? 3일 전. 3일 전에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는 겁니다. 근데 주소거소가 불투명해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때는 행정청인자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통지. 유긴에게 통지를 하는 거고, 비행일 때 동의받을 수 없다면 허가를 받는다. 유긴에게. 이렇게 정리가 되죠.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정리해보자. 읽어 내려갈 때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이렇습니다. 타인 토지 출입이라는 소극적 절차에는 동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동의 X. 이렇게 시험을 내면 다 속아 여러분들. 타인의 토지를 취입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맞는 듯 보여요. 그러나 이건 소극적이니까 동의가 없다. 장애물 변경 제거나 일시 사용일 때 동의가 있다는 걸 유념하자. 또 하나, 소극적 절차는 며칠이라고요? 7일. 적극적은요? 3일. 이게 예전에는 둘 다 7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를 바꿔놨어요. 이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7일이건 3일이건 의미가 없어. 근데 시험을 또 내, 이걸. 어떻게 내냐면 이걸 7일이라고 내는 적이 있어요. 이걸 또 하루 전이라고 내, 하루 전. 틀렸잖아요. 요건 7일, 요건 3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안 했던 걸 보고 와야 되겠죠? 다시 전 페이지 와주세요. 전 페이지 아까 3번 안 했잖아, 그죠? 야간 출입 제한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일출 전, 일몰 후 남의 땅을 출입하려고 합니다. 일출 전이면 해 뜨기 전, 일몰 후면 해진 후. 한마디로 뭐죠? 깜깜할 때. 야간이란 얘기죠? 이럴 때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남의 땅을 출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점유자 밑줄 치고 승낙에다 밑줄. 자, 야간에 남의 땅에 들어간다는 건 거기 거주하는 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됩니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죠. 사생활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하는 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중에 누구 계세요? 점유자잖아요. 점유자라고 국한되는 거기 점유하는 자의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일출 전, 일몰 후 깜깜할 때 남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생활 보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 안 됩니다. 사생활 보호 입장으로 가야 되니까 직접적인 침해당하는 자 누구라고요? 점유자. 점유자의 뭘 받아라? 승낙을 받아라. 근데 이건 아까 동의가 나왔었죠. 동의를 받는 거하고요, 승낙 받는 거하고요, 어떤 게 더 까다로운 절차 같아요? 헐. 자, 봐요. 동의는 동의서를 받아와라 들어봤죠? 이건 서류 형식이 있는 거고요. 승낙서 받아와라 들어봤어요? 없잖아요. 승낙은 그냥 끄떡끄떡. 그러니까 이것은 동의라고 하는 어떤 형식적인 절차가 있는 거고, 이것은 깜깜할 때 남의 땅에 들어갈 때 점유자가 들어와 끄떡끄떡 하면 들어갈 수 있다 이게요. 승낙을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오시고요. 176페이지입니다. 176 괄호 5번을 보시자고. 토지 점유자의 수인 의무라고 나옵니다. 수인할 때 인자는 참을 인자입니다.
참아라 이런 얘기죠. 토지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토지 출입이나 일사용 장애물 변경 등을 방해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목적으로 해서 출입하니까 방해 거부하지 말라는 거죠. 수인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화살표 치고요. 위반 시 이걸 위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를 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개사법 시간에서 과태료 들어보셨죠?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벌금과 과태료가 다르잖아, 그죠? 돈은 똑같은데 벌금은 뭐다? 행정 형벌. 형벌. 과태료는 행정 질서벌. 들어봤죠? 차이점은 또 뭐야 그러면? 행정 형벌은 전과 기록에 올라가는 거예요. 질서벌은 질서를 위한 거니까 전과 기록에 안 올라갑니다. 그 차이예요. 내가 만약에 사람을 때렸네, 벌금을 받았으면 전과 기록에 올라가. 근데 내가 이제 자동차 신호 위반했다. 그럼 벌금이 아니잖아요. 과태료 딱지가 날라오잖아요. 이건 전과 기록에 안 올라간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괄호 6번 봅니다. 증표와 허가증이 나오죠. 토지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 행위를 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내보여라 그랬습니다. 증표 밑에다가 행, 허가증 밑에다 비행. 행정청이라면 증표가 있을 것이고 비행이라면 허가받았으니 허가증을 내보여라 그랬습니다. 요즘 참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밤에 누가 벨을 누르면 웬만해서 안 따주잖아요. 범죄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벨을 눌러 내가 당신 당을 조사하겠다.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 시흥시의 김 과장이라고 해요. 김 과장 여러분들 알아요? 불안하니까 그럼 증표 줘봐. 그럼 내보이죠? 그걸 보고 출입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흥시장은 얼굴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시니까. 성함은요? 김유식 씨? 아, 김윤식? 이름은 아는데 얼굴도 알고. 그러면 시흥시의 도시계획국의 국장 얼굴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 자는 증표를 내보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7번입니다. 토지 출입에 따르는 손실보상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손실보상을 여기다 정리하는데요. 일단 요거 들어가기 전에 보상과 배상이 있다. 그러니까 손실 보상한다는 게 있고요. 또 손해배상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손해배상하고요. 손실보상의 차이점이 있겠죠. 우리 언니가 얘기해보자.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손실보상과 배상은 어떨 때 주는 차이점이 있겠죠. 보상은 어떨 때 준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배상은 법적으로 개인되게 관계하는. 이야, 잘 듣고 면해네요. 우리 오빠가 얘기해보자. 언니가 틀렸으니까 오빠가. 언니는 틀린 거예요, 그거. 오빠가. 보상과 배상의 차이가 있겠죠. 보상은 내 거를 누가 가져가거나 할 때 받는 거고, 배상은. 배상은 내가 잘못했을 때 판결에 의해서. 이야, 거의 맞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 역시 오빠가 세네, 그죠? 언니가 좀 약하다, 그죠? 자, 이렇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 보상은 적법할 때, 배상은 위법할 때. 자, 여러분들 타인의 토지를 취입하다 보면 소유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잖아요. 이 절차는 적법한 거예요, 위법한 거예요? 우리 법에서 이런 절차에 따라 하라고 적법한 거잖아요. 이 적법한 가운데 손실을 주었다면 보상한다고요. 근데 이건 법을 어긴 거죠. 내가 사람을 때렸어. 법을 어겼잖아요. 이때 물어주는 게 배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손실보상은 어떨 때 준다? 사유부터 정리하자. 사유. 억울하다고 무조건 국가에서 보상해주면 국가재산은 고갈되고 말아요. 법 규정에 있을 때만 보상해줍니다. 어떨 때 한다? 타인 토지 출입. 타인의 토지를 출입해서 직접적인 손해를 주었을 때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요거 보상협의. 보상협의는 누구하고 누구하고 할까요? 보상할 자하고, 보상해줄 자하고, 보상받을 자.
보상받을 자 간에 협의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보상받을 자는요. 손실 입은 자와 같다 다르다? 손실 입은 자가 보상받는 거 맞습니까? 이건 맞아요. 그죠? 맞다. 그런데 보상할 자는 손실을 가한 자, 손실을 가한 자가 곧 보상할 자일까요? 손실을 가했으니까 보상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지금 만약에 보상할 자는 둘로 나눠야 돼. 자, 첫 번째, 행정청이 출입했죠. 또 비행도 출입할 수 있죠. 행정청이 출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김 과장이 출입했어요. 공무원이죠. 출입해서 손실을 가했습니다. 그럼 김 과장이 자비를 털어서 보상할까요? 그 관청에서 해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라면 보상할 자는 그자가 속한 행정청. 그자가 보상합니다. 그자가 속한 행정청이 보상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인 경우에 보상할 자는 손실을 가한 자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손실을 가한 자가 직접 보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자가 속한 행정청이 한다고요. 시흥시 공무원이 집행 안 하고 시흥시청에서 보상해 준다고요. 그런데 비행정청이라면 시행자가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이라면 손실을 가한 자가 곧 보상할 자다. 그러나 행정청이라면 손실을 가한 자가 곧 보상할 자다. 그럼 틀린다 이거예요. 이해하신 겁니까? 그래서 손실을 입은 자와 보상받을 자는 같겠지만 손실을 가한 자와 보상할 자는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럴 때는 틀리고 이럴 때는 맞기 때문에. 이해된 거죠, 이거? 이게 핵심이에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7번에 1번이죠. 손실보상의 주체니까 땡땡하고요. 여기다 보상할 자로 적으세요. 이게 바로 보상할 자입니다. 그럼 보상할 자는 둘로 나눠겠죠. 행일대와 비행일대로. 토지 출입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요건 행일대기. 또 그 사업 시행자가 보상한다, 요건 비행일대기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보상할 자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손실보상의 협의를 보자. 협의는 누구하고 누가 한다? 보상할 자와 손실 입은 자가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보상협의는 손실을 가한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한다. 다시 한번. 보상협의는 손실을 가한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 왜? 행일 때는 아니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이해하신 거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인 퍼즐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죠. 페이지 114페이지로 와줍니다. 자, 이상 우리는 사업 시행할 때 시행자 보호 조치 5가지를 한 거예요.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자료를 무료로 볼 수 있으며 공수성을 할 수 있고, 이건 제목 위주로 봤고요. 이건 자세히 들어간 겁니다. 토지 수용 사용과 타인 퍼즐까지 이 5개가 바로 보호 조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다 마치고 나면 시행자가 공사 끝났어요 라고 보고하면 제를 끝났나 검사하고 이를 알린다. 공사를 공고. 이렇게 사업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14페이지 5번에 1번 보자. 공사 완료 보고라는 얘기 나와 있죠? 밑줄 딱 치고. 공사 완료를 보고하면 2번 준공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3번에 공사 완료를 공고한다. 이렇게 사업은 끝나게 됩니다. 세 가지 밑줄 쳤으면 그걸 묶어서 공사 완료 단계라고 적으세요. 공사 완료 단계가 되겠습니다. 공사 완료 단계. 보고하고 검사받고 공고한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쭉 넘기셔가지고요. 중요한 거 좀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펴주세요. 자, 119페이지 4번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4번 제목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라는 표현이 나오죠. 매수 청구라 밑줄 하나 딱 세요. 요 제목 자체다 별표 치세요. 거의 매년 출제가 됩니다. 10번 이상 출제가 된 우리 공법에서 가장 출제비다가 높은 거예요. 그럼 매수 청구가 뜻이 뭘까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매수와 매도가 있잖아요. 매수는 사다예요, 팔다예요? 사다. 사다. 매도는 팔다죠? 팔다. 파는 거예요. 그럼 매수를 청구합니다. 청구는 나한테 하는 거예요, 상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뭘 청구한다? 사겠다 청구한다 상대방에게? 뭔 뜻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 거 사겠다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뜻이 뭐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사줄 것을 청구한다. 상대요, 내가 지금 다급하니까 내 땅 좀 사주세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매수는 사다야. 누구한테 청구해? 상대방에게 사줄 것을 청구하니까 상대요, 내 땅 좀 사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건 뜻이 내 땅 사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내 땅 좀 사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매도 청구가 있겠죠? 매도 청구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뭐를? 팔으라고. 상대여 네 땅 좀 팔아라라고 청구하는 거니까 매도 청구는 뜻이 뭐다? 내가 당신 거 사겠소 이 뜻이고, 매수 청구는 내 땅 사주세요. 두 가지 생각하지 말고 내 땅 사주세요. 이걸 뭐라고 한다? 매수 청구. 내 땅 사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무조건 사줘야 돼요? 맞을 때 사주는 거예요? 강제성이 있다 없다? 없다. 공법상 매수 청구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 청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상의 매수 청구는 무조건 강제성이 없다라고 보세요. 일단 뜻부터 알자. 매수 청구가 무슨 뜻이라고요? 내 땅 사주세요. 내가 억울하니까 내 땅 좀 사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 토지 소유자 A가 있었어요. 이 토지가요, 지목이 대야. 지목이 대. 지목이 대라는 건 대지란 얘기죠. 개발 부지로 무지하게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다가 도로 깔겠다라고 결정했어요. 도로 부지로 묶였단 말이에요. 도로 깔겠다라고 한다면 A는 내 땅이지만 여기다가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로 부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죠. 그래서 도로를 깔겠다라고 하면 빨리빨리 깔아주면 되겠는데 이걸 갖다가 10년간 시행을 안 해요. 10년 동안 도로 결정을 해놓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땅은 굉장히 좋잖아요. 이때 A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럴 바에는 내 땅 좀 사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청구의 대상은 10년 미시행과 지목대 두 가지가 동시 충족이 됩니다. 자, 보시자고요. 괄호 2번으로 내려갑니다. 괄호 2번. 매수 대상 물건 및 매수 요건이 나와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니까 도로 깔 땅입니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 그 다음 밑줄. 지목이 됩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10년 밑줄 치고 시행되지 않았다 밑줄. 소유자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이때가 매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매수 청구는 토지만 할 수 있을까요? 건축물 다 할 수 있을까요?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괄호속을 좀 봐야 돼요. 첫째 줄 괄호속으로 보세요.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을 포함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 정착물이 다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네 번째 괄호속 보세요. 네 번째 줄. 괄호속에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됐다면 제외를 했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시행을 안 했다 할지라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거예요. 아까 실시계획이 뭐였죠?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의 구체적 계획이죠. 시행은 안 했어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면 시행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시계획 인가에다 밑줄 딱 치고요.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시행 여부, 판단 기준. 시행 여부, 판단 기준을 실시계획 인가로 보고 있습니다. 시행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실시계획 인가로 보고 있다. 중요하니까 괄호수까지 다 공부해야 돼요. 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매수 의무자라고 되어 있죠. 매수 청구를 누구한테 하느냐? 다음과 같은 3명한테 할 수 있다. 첫 번째 원칙이 누구? 6인.
6인에게 매수권구할 수 있다. 6인이 누굽니까?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죠. 2번 두 가지가 나오죠. 2번의 가번. 사업 시행자가 정해졌다면 시행자에게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시행자 밑줄 딱 치고. 박스 두 번째.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의무가 있는 자에게 할 수 있다. 의무가 있는 자 밑줄.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탈 3명 나오잖아 지금요. 6인에게 할 수 있다. 시행자에게 할 수 있다. 의무가 있는 자에게 할 수 있다. 요 3개를 뭐라고 부르자? 매수 의무자라고 부른다. 자, 그러니까 이렇군요. 이런 토지 소유자가 누구에게 매수권구할 수 있다? 6인, 시행자, 그리고 설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권구할 수 있다. 요 3명을 뭐라고 부른다? 매수 의무자라고 부른다. 매수 의무자니까 의무자라고 돼 있네요. 강제성이 있다 없다? 강제성이 있는 듯 느껴지잖아요. 근데 분명히 강제성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왜 매수 의무자라고 부른다? 3명을 갖다가 딱히 부를 방법이 없어서 그냥 매수 의무자라고 부를 뿐 강제성은 없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겨주시고요. 매수의 절차라고 4번 제목이 나오죠. 1번은 건너뛰고요. 2번, 3번을 묶어주세요. 그래서 2번에 6개월 나오나요? 6개월 색깔 칠하시고요. 3번에 2년 나오나요? 2년 색깔 딱 칠하자. 2년 나오죠? 끝줄에? 2년. 공법을 하다 보면 속동력이 빨라져요. 빨리빨리 책을 볼 수 있습니다. 6월 2년이라고 되어 있죠? 자, 6월 볼게요. 매수권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를 결정합니다. 매수 의무자가 할 거냐 말 거냐를 6개월 이내 결정을 해요. 자, 이제 3번 봅니다. 매수 여부를 결정하면 토지 소유자가 6인에게 알려줍니다. 또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매수의 절차가 6월 2년입니다. 6월 이내 결정하고 2년 이내 할 수 있다예요? 하여야 한다예요? 끝에가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강제성이 있다 없다? 분명히 없다고 그랬잖아 제가요. 근데 왜 이렇게 써놨느냐? 이건 강제성의 의미가 아니에요. 자, 잘 들으세요. 매수권구를 A가 했잖아요. 했으면 얘네들이 6개월 이내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하기로 했다면 끝나는 거예요. 하겠다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2년 이내 하라는 얘기지 무조건 처음부터 받아들이라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2년 이내 하기로 결정했으면 2년 이내 하라는 시간의 구속성이지 무조건 처음부터 받아들이라 그 뜻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6월 2년 이렇게. 이게 예년 규정은 이랬습니다. 2년 이내 결정하고 2년 이내 매수하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걸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다. 결정 기간을 빨리 앞당긴 거죠. 참 잘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강의할 때 이게 2년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2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색깔이 얼굴 색깔이 안 좋아져. 욕하는 것 같잖아요. 이걸 영어로 강의했어서 2 years 그런 기억이 나는데 2년을 6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6월 2년 6월 안에 결정하고 2년에 매수한다. 자, 이제 5번으로 들어갑니다. 매수대금의 지급 방법이 나오죠. 원칙은 현금이에요. 매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2번 예외로서 도시군계획 시설채권이 나옵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현금.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채권이라고요? 도시군계획 시설채권. 자, 기획본 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 밑줄. 지자체인 경우에는 도시군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권은 모든 매수 의무자가 다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발행한다? 지자체만 발행합니다. 그럼 박스에 두 가지가 나오죠. 이 두 가지는 채권의 발행 사유예요.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소유자가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돈 대신 채권으로 달라. 그럴 때 발행할 수 있고. 두 번째,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 이게 뭐죠? 시골 같은 데 가면 소유자가 부재 중인 토지가 꽤 많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고요. 또 비업무용 토지가 뭐죠? 법인 같은 데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업무용으로 쓰지 않고 방치하는 거예요. 짱 박아두는 거죠. 왜 짱 박아둔다? 적절할 때 되팔라고. 투기 목적이잖아요. 이건 중과세 대상이겠죠.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재 부동산이랄지 비업무용 토지가 매수금이 5천만이라고 쳐봐요. 5천이면 얼마를 채권 발행할 수 있다? 3천 초과된 금액이니까 2천만 원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채권의 발행 사유는 딱 두 가지.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또 부재나 비업무용으로서 3천 초과할 때. 물음 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유가 뭐라고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죠. 이때는 3천을 초과를 꼭 해야만 발행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가번에다가 땡땡하고요. 매수대금과 무관. 매수대금과 무관하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매수대금과 무관. 두 번째 사유는 뭐죠? 비업무용으로 3천 초과할 때죠? 그렇다면 비업무용 토지는 3천을 초과를 하게 되면 무조건 발행할 수 있나요? 소유자가 원치 않아도? 나번의 경우는 소유자가 원치 않아도 3천 초과하면 발행할 수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소유자가 원한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래서 나번에다가 땡땡하고 소유자 의사와 무관.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3천 초과하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다. 자, 이제 니은 번갑니다. 채권이 나오면 상환기간이 나와야 되죠. 상환기간은 10년 이래입니다. 10년 이래 상환해준다. 디귿번 내려갑니다. 디귿번. 지방재정법 준용이라고 돼 있어요. 도시군계획 시설채권의 발행 절차랄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무슨 법을 따른다? 지방재정법을 따릅니다. 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 왜 지방재정법? 누가 발행했어?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에요. 지자체가 발행했으니까 지방재정법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봐주시죠. 매수 청구는 강제성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으니까 매수를 거부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매수를 결정했다면 2년 이내 매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수가 거부되거나 매수가 지연됩니다. 기껏 억울해서 청구를 했는데 매수가 빠꾸당하거나 매수가 지연되면 더욱더 억울합니다. 그때는 좀 뭔가 풀어줘야 되겠죠? 자, 내용을 보면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에다가 동그라미. 그럼 어떨 때 건축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느냐? 박스에 두 가지예요. 가번 보면 매수 청구에 대해서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니 땡땡 매수 거부. 매수가 거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매수 결정을 알렸다면 2년 이내 매수해야 되잖아요. 2년 지날 때까지 매수를 하지 않는다. 땡땡 매수 지연. 매수가 지연되죠. 매수가 지연되거나 매수가 거부되면 억울하니까 건축물, 공작물 설치할 수 있대요. 강 설치합니까? 허가 받고 합니까? 허가를 받고. 그러니까 밑에 이제 또 네 가지가 나오죠. 박스에. 이게 바로 허가를 받고 설치할 수 있는 것들. 가번 보면 3층 이하 나오나요? 3층 이하에 단독주택 설치할 수 있다. 나번 3층 이하의 일종 근린생활설. 보통 근생이라고 얘기하죠. 3층 이하 근생. 다번 3층 이하의 2종 근생. 라번 공작물. 요 네 가지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층 이하가 3개 나오죠. 단독주택, 일종 근생, 2종 근생. 그리고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어떨 때? 매수가 거부되거나 매수가 지연됐을 때 허가를 받아가지고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7번까지 마저 봐야 되겠습니다. 매수 청구된 토지 매수 가격, 매수 절차는 이 법 규정을 제어하는 공익사업법률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수 가격과 매수 절차의 밑줄. 이건 무슨 법을 따른다? 공익사업법률의 밑줄.
아까 공익사업 법률 하면 토지 수용할 때 원칙적인 법이었었죠?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익사업을 따른다 이겁니다. 근데 아까 채권의 발행 절차는 무슨 법? 그 지방재정법. 매수 가격 절차는 무슨 법? 공익사업 법률. 그렇게 불렸습니다. 이상 공부한 것이 매수선고인데 요건 거의 해마다 출제가 돼요. 요 정도 공부하면 한 문제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매수선고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땅 사주세요. 어떨 때 사주세요 청구할 수 있는 거죠? 10년 미시행의 지목택 이럴 때 내 땅 사주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책을 좀 넘겨봅니다. 이제 안 한 건 다음 단계 때 다 할 테니까요. 일단 순서대로 갑니다. 쭉 넘기셔갖고요. 126페이지 봐주세요. 126. 자, 이제 126페이지 보면 7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효. 실효라는 게 무슨 말이죠? 효력 상실이죠. 효력 상실을 줄여서 실효라고 합니다. 그럼 실효는 그날 돼요, 다음 날 돼요? 항상 다음 날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장기 미집행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10년간 시행을 안 하면서 지목이 되면 무슨 사유? 매수선고. 이건 그 2배예요, 지금. 20년이라고. 공원을 설치하겠다 결정했거든요. 2배니까 20년이죠. 20년 동안 시행조차 안 한다면 공원 결정은 없는 거로 보겠다 이거예요. 20년 되는 날일까요? 다음 날일까요? 다음 날. 자, 보시자고.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로부터 20년 동그라미 딱 치고 20년 지날 때까지 그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시행되지 않았다 밑줄. 시행되지 않았다면 20년 되는 날에요? 다음 날에요? 다음 날 밑줄. 다음 날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시행조차 안 한다면 그것은 없는 거로 보겠다 이거예요. 아까 매수선고는 몇 년 미시행? 10년 미시행. 지목은 대. 이제 이게 실효는 몇 년 미시행? 20년. 지목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목과 무관이라고 적으세요. 20년 미시행을 하면 지목과 관계없이 실효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중요한 거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이 벌써 공법 3주째죠? 오늘을 하면 거의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국토법률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1월달, 2월달은 기본 과정이니까 전체적으로 강의를 들어주시되 공법에서는 국토법률을 계속 복습하자. 그러니까 뒤에 이제 도시개발법, 정비법 강의 진행하잖아요. 강의만 들어주시고 앞에 것 계속 2월달까지 복습해달라. 무슨 법을 복습하자? 국토법률. 이것만 해주면 돼요. 다른 건 또 딴 데 가서 제가 또 얘기를 할게요. 국토법률을 계속해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계속 꾸준히 읽어주셔야 돼요. 또 집에서 동영상 볼 수 있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그 부분 또 동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배속도 되나요? 빠른 배속도?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딱 틀어놓고 이제 강의를 이제 보고 이제 책도 이렇게 체크를 하죠. 근데 좀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누워서 소리만 크게 놓고 소리만 듣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안 되겠죠. 그게 한두 번은 화면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개략적으로 이해가 되면 이제 자기 전에 딱 틀어놔. 그러니까 들으면 잠이 잘 온대. 공법 교수님 목소리가 잠이 잘 온대요. 그냥 듣는 거야. 듣다가 자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요걸 또 이렇게 조그만 데다가 이렇게 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계속 차 타고 다니면서 틀어놓고 듣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방법. 계속 들으면 돼요. 계속 들으면 숫자나 이런 것들이 익숙해진다는 얘기죠. 그런 방법을 찾아서 나름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복습도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어색한 표정 좀 봐.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이제 한 주 더 미뤄지게 되면 진도가 팍 나가죠. 너무 많이 보류가 되면 포기한다. 계속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 합격할 수가 없어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부터 또 복습 들어간다. 그래서 민, 개, 공, 민법, 개론, 공법은 어떻게든 6월달까지는 마스터를 해줘야 돼요. 꾸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하고 싶은 건 합격해야 되잖아요. 인생에서 1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떨어지면 1년을 또 해야 돼. 여러분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되게 공부를 하잖아요. 아유, 나 이번 떨어지면 안 할 거야. 되게 중독이 있어요. 특히 아주 애매한 게 1차는 됐어. 2차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해야 되잖아, 이게. 근데 1, 2차 다 떨어졌어. 그럼 처음에 안 해. 에이, 안 해. 근데 3월 달쯤 되면은 아까운 거야. 공부한 게 아깝고, 야, 이게 내가 좀 실수로 떨어졌다. 또 시험 운이 있잖아요. 운이 없었대. 근데 이번에 토정 비교를 보니까 올해는 뭐가 된대. 시험 준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떨어져. 또 합니다. 저는 8년까지 공부한 사람 봤어요. 8년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라는 게 운칠기삼이라고 운도 달라요. 근데 저는 실력이 빵빵하면 운은 제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월 초밖에 안 되거든 지금. 꾸준하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갖고 올 년에 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라요. 따가지고 사무실 딱 앉아서 얼마나 좋아. 내 사업이잖아요. 이건요 실장 하나 두면은 살림해가면서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편한데. 지금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일해봐요. 이런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가 꽤 많아요. 제일 알바비를 많이 받는 게 주방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굉장히 돈을 많이 받는데요. 그리고 캐셔, 마트 같은 데 캐셔. 그거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또 윗대가리로부터 나쁜 얘기 듣잖아요. 근데 이건 중개사, 선비사자가 들어가요. 자격증이 전문 자격증이죠. 이거 따면 내 거야. 내 사무실이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내 거, 적게 벌어도 상관없고. 그리고 오픈할 때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요. 조그만 사무실에 컴퓨터하고 소파하고 몇 개 사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 좋은 사업입니다. 희망 가지고 하시고요. 특히 시흥 쪽은 굉장히 부동산 투기가 꽤 있다고, 부동산에 어떤 그 흥황이 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또 배구 신도시도 있잖아요. 그죠? 꽤 좋으니까 또 수도권에 가깝고 하니까 열심히 해준다면 여러분들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그 희망이 생기잖아요. 내 사무실. 한 거라면 양타 치면 막 4,500만이 들어와.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네. 항상 이렇게 즐겁게 희망을 가지고 하시자고. 언니 아셨어요? 네. 그래야 그렇게.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봐봐요. 127. 127페이지 보면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죠. 자, 이제 중간 검토를 또 해보자. 여기 봐봐요. 계속해서 이겁니다. 이건. 도시군 관리 계획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이 5개 있었네. 용도 지역지구 끝냈고 지난번에 용도구역 끝냈어요. 기반시설 지금 끝냈잖아 지금요. 기반시설 배웠잖아요. 뭐 배운 거 있는 것 같아 지금? 상당량을 배워서 상당량을. 시행하는 절차도 배웠고요. 네 번째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죠. 이것은 그 법에 가서 할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할 거고 정비사업은 정비법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건 보류. 그 법에서 하니까. 5번째가 뭐가 있나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 요걸 지금 하자 이거예요. 요거 하면 내용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틀을 잡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요것을 지정하고 여기에 맞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구역을 먼저 만들고 이 구역에 맞는 계획이 따라 나옵니다. 그럼 구역이 됐건 계획이 됐건 둘 다 뭘 갖고 만든다? 뭘 갖고?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둘 다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만듭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결정권자가 만듭니다. 그럼 이제 결정권자를 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결정권자.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 원칙이 누구였다? 시, 도지사의 대도시. 예외는요. 국토부. 그리고 해수부인데 해수부는 여기 들어갈 수 있나를 생각해봐요. 해수부 장관은 뭘 결정한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니까 이게 아니잖아 지금요. 이게 아니니까 해수부 빠져요. 시장군수가 들어갈 수 있나요? 자,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얘가 결정할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얘가 들어가죠? 그러면 봐요. 대도시도 이 시 안에 포함될 수 있나요? 시를 크게 둘로 나누면 대도시와 대도시가 아닌 시로 나뉘니까 이 대도시도 이 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빼면 돼 이렇게. 그래서 국토부, 시도, 시장군수가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틀을 좀 잡았습니다. 그럼 이 지구는 크다 작다? 작다예요. 우리 안산시에 고잔지구 있잖아요. 안산시의 고잔지구는 일부잖아요. 일부를 특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고요. 그럼 지구는 일부입니다. 작다. 상세한 계획, 일부 지역에 상세한 계획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역이 정되면 이 구역에 맞는 계획이 따라 나오는데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인데 이 계획을 보면 어느 정도 상세하냐면 이 지역에는 건물 색깔을 파란색 칠하지 마세요. 건물 동그랗게 치지 마세요. 이걸 규정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색깔이나 형태를 규제한다고요. 따라서 이건 국민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니까 구속적 계획이에요. 대표적인 구속적 계획입니다. 일단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요. 잠깐 쉬었다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우지 마시고요.